안녕하세요. 엠마토톡TV 엠브레스 마인드 심리상담센터 분당 본점의 이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ADHD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한 ADHD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고요. 시작하도록 할게요. ADHD는 주로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주의력 분산이 주요 증상이지만 실제로는 집중 효율성의 저하나 반응 억제 어려움 등과 같은 실행 기능의 저하가 가장 특징적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실행 지시를 내리는 전두엽의 기능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ADHD는 단순히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행동이 부산스러운 것 이외에 다양한 증상들을 보입니다. 그럼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눈앞에 하고 싶은 일만 해서 중요한 일을 끝마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참을성과 인내심이 부족하고요.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미숙하여 감정 조절 및 충동 조절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정돈을 잘 못하고요. 다섯 번째는 제한된 시간에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어떤 일을 할 때 동기가 없거나 자신의 행동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일곱 번째는 문제의식이 없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다른 일을 끝내지 못합니다. 단순히 산만한 것만의 문제가 아닌 인지, 정서, 행동 조절과 관련 전반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ADHD 증상들이며 ADHD 발생은 유전적 원인도 있지만 최근에는 환경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소아의 5에서 10%, 청소년의 4에서 8%, 성인의 3에서 5% 정도가 ADHD 환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인원으로 환산하면 소아는 36만 명, 청소년은 20만 명, 성인은 15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환자가 과거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ADHD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지만 뇌의 기능적, 구조적인 차이에 연관되고 뇌 발달의 성숙 지연, 특히 전두엽 발달의 성숙 지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ADHD를 치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치료죠. 약물 치료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콘서타 같은 메틸페니데이트가 주재료인 항정신성 약물을 사용합니다. 보통 반드시 약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한 ADHD 복합형 같은 경우는 약을 반드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증상 완화가 되지 않으면 치료 자체가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물만으로는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엠브레스 마인드에서 많이 쓰이는 GSBT라는 치료입니다. GSBT 치료는 시청각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치료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면 이미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면 참 어렵네요. 보기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전두엽과 변연계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미 이 치료는 미국의 수많은 대학병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12보험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이나 하버드 대학병원 등 유수의 대학병원에서 이미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격 선수로 유명한 진종호 선수도 사용할 정도로 집중력과 주의력을 올리는데 발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훈련 영상을 한번 볼까요? Can you tell me what your routine is? Clap, left hip, clap, right hip, right eye, left leg, clap. Pretty cool. Did she tell you how they got to go walk through the baptismal bath? They all come walking in and they're Nice. they're giggly. When did you think of this one? Like, Bathtub. 이뿐만이 아니라 코어 중심 근육 운동 및 안구 운동, 고운동 등 여러 가지 커리큘럼으로 전두엽의 기능을 극단적으로 올리는 치료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추적 관찰에도 굉장히 좋은 최신 치료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 양육 코칭입니다. ADHD 아동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왜 이럴까? 계속 똑같은 문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아이도 부모님 못지않게 힘들어한다는 걸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기에 부모 양육 코칭은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치료입니다. 네 번째는 인지치료인데요.
아이가 전두엽 기능을 올리게 되면 기능을 올린 만큼 그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기능을 올리면 실질적인 인풋을 넣어주고 아웃풋을 산출하게 하여 아이의 행동과 인지 능력을 올려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치료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성 치료입니다. 인지 치료에서 화용 언어와 학습과 관련된 부분을 채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친구들 및 교우관계, 나아가 사회생활을 할 때 상황에 맞춰 행동하고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성 치료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매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한 치료 커리큘럼이랍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도움이 좀 되었을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도움이 되는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